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전동세상입니다. 자,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제품이 또 이렇게 입고가 되어서 영상을 급히 또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저 화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제품 어떤 제품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이 제품 전기 자전거 아니고요, 전동 스쿠터, 전동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명칭은요, 모토벨로사의 A30이라고 합니다. A10, A20, A30인데 요번에 30으로 새롭게 또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본 제품은요, 지금 모토벨로사의 가장 최고 출력을 내주고 기암급의 제품이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고유가 시대인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1인승 교통수단을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좀 대처할 만한 최상급 제품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을 왜 가장 최상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라인업 중에 볼트수 그리고 와트수, 이게 가장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고, 경쟁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도 출력이 상당히 좀 완만한 그런 좀 높은 수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세세하게 이 제품을 세부적으로 한번 요모저모 따져보고요, 스펙, 기능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A30의 지금 디스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백미러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스러운 이쪽 모양. 기존에는 여기가 핸들바가 다 보였었죠. 다른 A 시리즈들은 거의 핸들바가 보였고, 근데 지금은 아주 풀커버로 모든 거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기능 스위치를 보셔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널찍한 디스플레이 화면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여기 화면도 지금 기존 거와는 호환되지 않는 미려한 그런 디자인을 보고 계시고요. 앞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요, 앞모습에서는 상당히 뭔가 조금은 그래도 거대한 그런 스쿠터의 느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의 디자인도 기존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데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데이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상하. 이렇게 상행등, 하행등. 이렇게 또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서스펜션이 있는데, 서스펜션의 은색 부위가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요 고무 캡으로 마감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먼지가 타는 것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휠도 이렇게 새롭게 좀 디자인된 이런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제품에서 저는 인상적이게 본 그런 느낌이 뭐였냐면, 브레이크의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오토바이를 타보고 스쿠터를 많이 접해봤지만 이런 신기술의 방식은 처음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웨이브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들을 웨이브 디스크라고 하는데,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방식이 아닌 캘리퍼가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보통 오토바이들은 바깥에서 안쪽을 잡아주는 방식이죠. 자, 제가 조금 이해가 빠르도록 다른 제품의 이 디스크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방식은 150cc 스쿠터의 디스크 모양이에요. 지금 캘리퍼라고 합니다. 캘리퍼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오토바이, 스쿠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디스크 방식이에요. 기존의 모토벨로 전동 스쿠터의 디스크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죠. 모양은 달라도 지금 방식 자체는 비슷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싸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시스템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디스크가 거대해서 고성능의 전동 스쿠터임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앞쪽에 프론트 카울도 상당히 미려하면서 일체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좀 제작이 되었고요. 일단 지저분한 선, 호스 이런 게 거의 안 보입니다. 기존의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뼈대가 보이면서 각종 배선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정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다,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 일체감 있게 선이 쫙 이어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 보셨겠죠? 페달이 없습니다. 자, 페달이 없는 이유를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렇게 고출력의 성능을 내면서 인도로 다니는 것, 꼼수라고 하죠.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도를 다니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중간 쪽에 보이는 커버도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이 잘 된 듯 보입니다. 자, 뒤쪽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텐덤 안장이라고 하죠. 이쪽 부위도 상당히 도톰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높아졌고, 아무래도 여기랑 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것도 기존 A20 거보다는 좀 더 길어지고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여기 손잡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손잡이는 메인 스탠드를 세울 때 여기를 잡고 좀 들어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뒤쪽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 이유는 제품 무게가 기존의 A20 같은 경우는 약 40kg 정도 나갔는데 본 제품의 무게는 60kg로 바뀌었거든요. 무게 하중이 더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스프링 댐퍼의 그런 강성도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 두께도 더 두꺼워진 듯 보입니다. 뒤쪽으로 또 보면 눈에 띄는 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기존 시리즈들은 뒷브레이크가 유압 브레이크가 아니었고 거의 내부 확장 방식이었어요. 드럼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런 방식에서 좀 더 속도가 높아진 만큼 제동력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이 유압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제동력은 정말 칼같은 브레이킹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뒤쪽의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 리어 램프 보이시죠? 기존 것과는 많이 또 사이즈가 커졌고 두꺼워졌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 처리가 상당히 깔끔해 보여요. 원래 A20 같은 경우는 하체 쪽에 조금 마감이 보였는데 이번에 마감이 좀 깔끔해진 편입니다. 높아진 출력과 볼트수로 인해서 모터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60V에 1000W 이렇게 써있는데 맥시멈 1984W까지 이렇게 최대 출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60V 1984W, 그렇게 고출력을 내주는 모터로 바뀌었고요. 머드가드의 디자인도 이 제품에 맞게 살짝 조금 더 다듬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 램프 한번 점등되는 걸 보겠습니다. 라이트, 브레이크, 지금 라이트 켰을 때고요. 미등 상황, 스탑 등 상황 이렇게 되고요. 스탑 등, 방향 지시 등 보겠습니다. 좌측, 우측, 시인성 확실하죠? 다음은 각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등을 켜주실 때는 데이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되고요. 라이트, 상, 하,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좌측, 우측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눌러주면 전원이 오프가 되는 방식이에요. 트랙션. 그리고 ARS는 자가 진단 기능, 모토벨로만의 전매 특허 같은 ARS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자장치에 대해서 어딘가에 고장을 일으켰을 때 눌러주면 일시 원복의 기능이 있어요. 일시 원복이란 누르고 있는 동안 그 고장난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고요. 약간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눌러주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고 일시적으로 동작이 원활합니다. 1, 2, 3단은 출력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1단에서 속도 영역, 2단에서 속도 영역, 3단에서 속도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알맞게 1단에서 최고 땡겼을 때 몇 킬로 나오고 그냥 자동차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제품은 키 하나로 핸들까지 잠그고, 그리고 안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 킥박스 안에 모든 거를 다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누르지 않고 좌측으로 돌려주면 소리 들어보세요. 딸깍 소리 나죠?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눌러서 좌측으로 돌려주세요. 좌측으로. 자, 이게 잘 안 돌아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들을 까딱까딱 하시면서 좌측으로 돌려주시면 핸들을 잠궈주는 락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는 2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스페어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경보기예요. 경보기 온, 오프. 예, 그리고 위치 알려주기. 원격 시동은 2번 눌러주셔야 돼요.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3번, 2번.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고요. 키를 꽂은 효과와 동일합니다. 단, 이거를 꺼주시려면 여기 경보기 해제 버튼 보이시죠? 해제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꺼집니다. 시스템으로 킨 거는 시스템으로 꺼줘야 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쪽에는 봉지를 걸 수 있는 봉지거리가 있고요. 작은 수납함이 또 존재합니다. 뭐 장갑이나 뭐 마스크 그런 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핸드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만 꽂아주시면 이미 전기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시면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것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제품은 특징적으로 지금 풀카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위가, 핸들 부위가 지금 풀카울로 덮여 있어서 기존의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걸 호환할 수 있냐면 오토바이, 백미러형 거치대 이런 걸 쓰셔야 맞습니다. 용품을 오토바이 용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웬만한 걸 호환하실 수가 있고, 절대 핸들에 뭔가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를 쓰셔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자, 이쪽에 백미러를 기점 삼아서 이쪽에 뭔가를 부착해 줄 수 있는 백미러 부착형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마운트를 쓰셔야 돼요. 자, 충전은 외부에서 충전할 때 배터리를 빼지 않고 충전하실 때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셔야 되면 시트를 열어서 배터리를 뽑아 주신 다음에 충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충전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안에는 지금 이런 장치가 보이는데 뭐냐면 전원을 전체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일명 두꺼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두꺼비 집 있죠? 그래서 두꺼비 집, 얘를 전체적으로 차단을 해줄 때 이걸 쓰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쓰실 일은 없으세요. 근데 간혹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집에 지금 온 방향, 전원이 켜졌을 때 이쪽 방향인데요.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놓으면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을 꽂고 키를 돌려도 시동이 안 켜져요.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온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안에 보시면 배터리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배터리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큰데 제가 처음에 박스를 이렇게 열었을 때 의문이 갑자기 확 생겼어요. 배터리 박스가 왜 이렇게 클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들어가고도 공간이 한참 남아요. 자,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추후에 배터리를 더 큰 거를 넣을 수 있게끔 호환성을 가진 배터리 트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6A예요. 60V 26A로서 공간이 많이 남아요. 공간이 이렇게나 남으니 이런 트레이를 사용을 해서 빈자리를 메꿔주고요. 잡소리를, 흔들림을 방지를 해서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분명히 추후에 30A가 나올지 50A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모든 제품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진보하지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거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나중에는 고용량의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뒤쪽에는 텐덤자를 위한 이런 텐덤 발판이 존재합니다. 좌측으로는 사이드 스탠드, 센터 스탠드 두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판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발판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좀 자세가 약간 직각적인 자세가 될 수는 있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보통 조금 오래 타시거나 하시면 다리를 좀 이렇게 뻗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런 포지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보입니다. P라고 보이죠? 자, P라고 보일 때는 꼭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 주셔야 출발이 됩니다. P는 수시로 뜰 수가 있어요. 수시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다 놓고 정지를 했을 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꼭 브레이크를 좌측 우측 상관없어요. 꼭 한번 잡아 주시고 P가 없어졌을 때 당기시면 그때 출발이 돼요. 스노트를 감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스노트를 감아주면 가볍게 이렇게 25km가 나오고 있고요. 리밋을 해제하기 전에는 1단, 2단, 3단 속도가 동일합니다. 리밋을 해제를 했을 때는 1단, 2단, 3단의 속도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면 리밋을 해제한 후에 과연 속도가 몇 킬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시동을 걸었을 땐 P자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은 레디자로 표시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놔야 레디가 없어져요. 1단에서 속도가 42km가 나오고요. 43km. 자, 그 다음 2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단 52km 나옵니다. 3단 56km까지 나와요. 최고속이 56km라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똑같은 제품이라도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km는 좀 차고가 서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리밋을 해제하신다면 약 55km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GPS상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정도 속도면 시내 주행을 하는데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3050 이런 도로가 많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3050을 시행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차들과 같이 주행을 하였을 때도 크게 위협받는 그런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도시 외곽으로 좀 나가면 이 속도로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도심에서 한 구간 한 구간 이렇게 배달 대행이나 아니면 간단한 출퇴근을 하실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도출력이 더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인증 자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는 앞뒤 유압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여러 번 나눠 잡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제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안장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원상 76cm로 나와 있고요. 자, 제 키는 지금 170 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리가 이 정도 여유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에도 여유가 되고 평균적으로 160 그 정도만 넘으시면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포지션이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160이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모양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요. 키가 저보다 좀 더 크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여유있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성인 분들은 그렇게 키 때문에 못할 그럴 제품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본 제품의 가격은요 22년 8월 기준으로 159만 8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추후에 환율 또는 제품 공급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A30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중장거리로 주행을 하셔야 되고 언덕길이 많고 속도에 대해서 조금 목마르신 분들 그리고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으로 인도를 주행하신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달도 어차피 없으니까 사실 꼼수를 더 이상 부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고 떳떳하게 차도의 맨 끝으로 주행을 해주시고요. 가급적 PM보험도 가입을 하셔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M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요즘에 상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각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의 제원은요. 네, 60V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의 제품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48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출력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60V에 26A, 주행 거리는 1회 충전 시 1단 기준 시 70에서 80km,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터 출력은 60V에 1984W, 모터 되게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2000W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65kg, 공차 중량이고요. 크기는 길이 1m 66.5, 높이 107, 백미러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폭 가장 넓은 위치 68cm고요. 안장 높이 76cm입니다. 자, 그리고 경사길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보통 48V 제품들이 25%, 2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품은 높아진 출력만큼 경사 각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35%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속도는 법적 테두리에서는 25km라 보시면 되고, 법적 테두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그거는 제가 과속을 조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은 이렇습니다.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출력은 지금 보셨듯이 56km 이렇게 막하고 있고요. 물론 실주행하면 그 속도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탑승 무게 그리고 바람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몇 킬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후방에 듀얼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승차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시리즈보다는 조금 그 서스펜션이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뒤 동일하게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 오토바이 그런 제품과 동일한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트와 방향 지시 등 이쪽 부분은 모두 풀 LED 구성이라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나중에 이제 보수가 편한 튜브리스 방식, 안에 튜브가 안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를 전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토벨로 A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신나는 전동세상에서 제품을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